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두 가지 이상 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많이 쓰는 공통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해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A, B는 0, 는 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수학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네,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를 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A 곱하기 B는 0꼴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꼴이 AX 마이너스 B CX 마이너스 D는 0이 나왔다 라고 한다라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얼마죠? A분의 B 또는 얘가 0이 되는 값은요 C분의 D.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두 번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는요.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자, A가 0이 아닐 때죠. 얘를 X로 정리하는 겁니다. X로 먼저 나눠주고요. 자, A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는 어떻게 되죠?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a 제곱분의 b제곱이 뒤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만 더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변에도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랑 합체가 되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자, 이쪽 통분해 줄까요? 4a 제곱분에 여기 4a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4a를 곱해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러면 자, 제곱근에 의한 풀이를 위해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제곱을 풀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가 뭐가 되죠? 근데 얘가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다시 정리하면 2a분의 루트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x는 자 분모가 동일하니까 2a분의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구했습니다. 근해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 이 완전 제곱꼴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러니까 제대로 연습을 하시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x는 근해 공식에 의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짝수 공식들이 있어요. 짝수 공식은 우리가 계산을 빠르게 해결하고 이제 연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이 b가 2b 프라임일 때, 그러니까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이라 부르는 이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잠깐 써보면 x는 2a분의 자 마이너스 2b 프라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얘 2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4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가죠.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아이고야 b 프라임 마이너스 a 어이고 자 얘가 여기 붙어 있어서 이쪽으로 넘길까요? AC가 되는데 자 2가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수가 더 간단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근해 공식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쪽 지울까요? 이쪽을 지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 있다고 합시다. 근해 공식으로 풀면 x는 자, 첫 번째 공식으로 볼게요.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12를 빼니까 얼마예요? 36에서 12 빼니까 48이죠? 48이면 16 곱하기 3인가요? 16 곱하기 3인가요? 맞죠? 그럼 16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니까 나올 때 뭘로 나와요? 4로 나오겠죠? 3. 그래서 약분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짝수일 때는 이렇게 중간 계산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짝수 공식을 외우는 것이 효용이 더 큽니다. 효용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2차 방정식 단원이 끝나면 2차 방정식 배울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다 하는데 2차 방정식 끝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짝수 공식으로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x는 짝수 공식이죠. a분의 자 a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절반 3입니다.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9죠. 거기서 ac 3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바로 그냥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의 공식 쓰면 이런 식으로 답이 매우 간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기 1, 2번. 보기 1, 2번을 통해서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과 근해 공식으로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봐볼게요. 보기 1번에 1번 봐보시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 있죠. 자, 인수분해 하라고 합니다. 자, 3, 1, 1, 2, 마마 하면 되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요. x는 뭐가 되죠? 3분의 1 또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라 그랬으니까 해는 3분의 1과 2고 실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x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죠. 예,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루트 5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x는 바로 답 써볼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복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도 실근이 되는 거죠. 실근. 자, 3번 봐보도록 할게요. 3번. 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인데요. 자, 얘는 사실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로 두게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뭘로 쓰게 돼 있죠? i로 쓰게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된다? i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4로 찍고요. 얘는 i잖아요. 그러니까 i로 바꿔주고 얘는 얼마죠? 2지요.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4, 2 루트 마이너스 1, i 이렇게 써주는 거고 i가 붙었으니까 얘는 허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보기 2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기 2번. 보기 2번 봐보시면요. 이번에 1번을 봐볼게요. 5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있고요. 근해 공식으로 풀래요. 근해 공식. 자, 얘는 짝수 공식이 안 됩니다. 짝수 공식이 안 되니까 그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죠. c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x는 깔끔하게 써볼까요? x는
2, 5, 10이죠.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5, 4, 20에 40이죠. 5, 4, 20에 40이죠. 그러니까 49네요. 루트 49네요. 아, 계산 끝날 줄 알고 이거 색깔 바꿨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7이 되니까 자, 더하면 얼마예요? x는 더하면 x는 더하면 4죠. 4니까 10분의 4니까 5분의 2. 빼면 얼마예요? 빼면 마이너스 10되죠. 그러니까 10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이 훨씬 더 답이 빠르게 나오고 정확하게 나와요. 계산 과정도 쉽고. 자, 2번 봐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래요. 자, 그러면 근해 공식 구해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죠. 예,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오죠? 여기 근을 옮겨 놓읍시다. 너는 절로 가.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도록 하고요. 얘는 9 마이너스 얼마요? 4, 4, 16이죠? 그러니까 얘 얼마요? 마이너스 7 되네요.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7이니까 i고 7i가 되겠죠. 루트 7i. 그래서 얘는 근이 어떻게 되죠? x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니까 얘는 실근, 얘는 허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봐볼게요. 3번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는 0이죠. x는 a분의 짝수 공식 갈게요.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22니까 뭐 더 이상 나올 녀석이 없어 보입니다.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 그래서 얘는 뭐 실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4번 봐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2는 0이에요. 예, 이것도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64죠. 마이너스 ac 얼마예요? 66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루트 2i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쓰면 x는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i가 있으니까 허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반드시 익혀놓고 기본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제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보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기본 문제부터 풀고 막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제 강의 따라서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속도에 맞게끔 영상도 끊었다 플레이했다 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 문제 7-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7-4번은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수분해 문제예요. 인수분해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a-2b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 곱고를 이용해서. 저는 문자일 때가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숫자일 때는 우리가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문자일 때는 대충 보면 얘는 2a, 2b, 마이너스 1로 붙이면 되겠네. 더하면 2a-b잖아요. 바로 나오죠? xx에서 쭉쭉 빼면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b는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x는 마이너스 2a 또는 2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자꼴일 때가 훨씬 더 좋은데 학생들은 문자일 때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여기 ab 그 다음에 ba라고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a제곱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b제곱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어느 쪽? a 쪽에 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bx-a ax 플러스 b는 0이 되니까요. x의 값이라는 것은 b분의 a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와 있는 경우죠. 절대가 오면 예외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첫 번째 음이 아닐 때 x-1이 음이 아닐 때, 두 번째 x-1이 음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x의 제곱 그대로 나오죠.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에요. 그래서 2, 5, 10 맞죠? 마이너스 1로 붙이면 되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는 되지 않고 여기서는 x가 2 하나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음수일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3인데 부호 반대니까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그래서 4,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요.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1보다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x는 2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자일 때도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여러 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절대값 들어오면 그냥 구간 나눠줘서 2번 계산하는 겁니다. 자, 절대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 기본 문제 7-5번 가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 7-5번인데요. 얘는 뭐예요? 근해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살펴보면 x는 2a분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속 어디로 가죠? 분모로 가죠. 분모는 우리가 항상 뭘로? 유리수로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여기 봐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근해 공식을 할 때 해놓고 다시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이니까 얘를 먼저 유리화를 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이 개수가 유리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의 켤레무리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켤레무리수는 아니죠. 얘는 켤레무리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전체. 곱하면 얼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이죠. 그래서 x제곱 되고요. 자, 얘랑 얘랑 곱해야 돼요. 여기 옆으로 따로 계산해 볼게요. 3 마이너스 루트 2. 주계산은 이쪽으로 쓰고 잡계산은 뒤로 빼는 겁니다. 주계산을 흔들지 마세요. 자, 얘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1이에요. 그 다음 요렇게 하면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하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가 1 플러스 2 루트 2가 돼요. x.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걸 곱하면 얼마가 되죠? 2 플러스 루트 2는 0이 되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근해 공식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근해 공식 위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해 공식 어쩔 수 없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이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죠? 자, 이거 제곱 한번 해볼게요. 1 제곱하니까 얼마죠? 이거 8이니까 9죠. 9 플러스 4 루트 2죠. 그래서 여기 9 플러스 4 루트 2 쓰시고요. 마이너스 4 ac 예. 2 플러스 루트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 해서 없어지고요. 얘가 얼마가 됐죠? 루트 1이니까 1이네요.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가시면 이거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x의 값은 1일 때 얼마예요? 1일 때 마이너스 1 없어지죠?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루트 2죠. 왜 마이너스 빼먹었니? 다시 예, 1 마이너스 1과 1이 없어지고 남은 건 이거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i를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i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i 곱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x. 그 다음에 요 뒤에다 마이너스 i 곱해주니까 플러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는 0 됐어요. 자, 근해 공식 갑니다.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루트 2i죠. 1 플러스 2i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i의 제곱 해볼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얼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i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i가 b제곱에 해당하고요. 자, 마이너스 4i시니까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해서 없어집니다. 또 뭐가 됐죠? 루트 1이 됐죠?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잠깐만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습관적으로 2분의 1 플러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x는 플러스일 때 얼마예요? 2 플러스 2i를 2로 나누면 되니까 1 플러스 i가 되고요. 마이너스일 땐 그냥 i가 되게 되네요. 그쵸? 예.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i와 i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7-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6번은 켤레근에 대한 설명을 좀 증명하고 있는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2차 방정식 x의 제곱, 노란색으로 쓸까요?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에 한 근이 자,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보면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좋겠죠.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저는 얘를 무리수 상태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켤레 무리근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럼 켤레 무리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냐면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됩니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돼요. 모든 개수 유리수면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네, 이것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개수는 유리수다 하고 루트 3 플러스 1이 한 근이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애들은 그냥 외우는 아이들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써요. 아니죠. 루트 안에 여기가 지금 얘는 같고 얘가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잖아요. 근해 공식 보면. 그렇잖아요. 구조 자체가 루트 안이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페이크가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해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여야 되겠어요? i도 루트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i 앞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얘네들이 켤레, 저는 얘를 복소근이라 부르겠습니다. 켤레 복소근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모든 개수가 뭐예요? 실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 모든 개수가 실수다라는 건 야, 켤레 무리근이 성립하는 거야 라는 힌트예요. 또는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건 야, 켤레 복소근이 성립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야,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도 근이다라는 걸 밝혀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간단해요. 얘를 넣어서 성립하고 얘를 넣어서 정리한 것이 둘이 같으면 되죠. 둘이 는 0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b가 0이 아닐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단조건 보면 a, b, p, q가 모두 실수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켤레 복소근을 보장하겠다라는 소리예요. 문제 자체에서. 예, 그리고 정리해 보면요. 자, a 플러스 bi의 제곱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p, a 플러스 bi 플러스 q는 0이죠. q는 0이죠. 자, 얘 정리하면요. 실수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가 되고요. 자, 허수분은요. 2ab 플러스 pbi가 되죠. 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란 소리예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bi의 제곱 플러스 p a-bi 플러스 q는 0을 정리해 보면요. 얘의 실수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a 플러스 q고요. 허수분은요. 허수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마이너스 2a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뺐으니까 플러스 pb가 되는 거죠. i는 0이 되죠. 근데 얘가 근일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그 소린 뭐예요? 얘가 근일 때 성립하고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해 봤더니 얘를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켤레 복소근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켤레 무리근이 성립하고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켤레 복소근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7-7번으로 갑니다. 네, 7-7번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현대에 들어선 현대 대수학이라는 거, 이제 대수학이란 건 뭐냐면요. 포인트가 방정식을 푸는 학문입니다. 방정식을 푼다예요. 그래서 현대 대수학에 들어서면서 그 전에 대수학을 연구하는 방법이랑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어떤 패턴을 찾는 거, 패턴 또는 어떤 규칙성을 찾는 녀석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이제 군이라든지 그룹, 또 뭐였죠? 환체, 군, 그룹, 서클, 채, 필드 그래가지고 군한체를 중심으로 대수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공부하진 않지만요. 힌트를 좀 많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식입니다. 오메가식. 자, 이거 W 아니고요. 그리스 문자 오메가입니다. W처럼 그리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부할 때 x 플러스 1이 등장하면 얘는 뭐다? 직녀다 그랬고요. 직녀가 등장하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견우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대표적인 식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선생님, 네. 아니 이 식에다가 이렇게 아무 걸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이잖아요. 양변에다가 일정한 수를 0이 아닌 수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을 3차식으로 변환해서 해석하는 어떤 패턴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1을 붙이고 생각해야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근데 얘의 한근이 오메라고 했으니 자, 였다 성립해도 성립해야 되죠. 얘는 얘의 배수니까.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됐고요. 얘의 근이 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얘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를 더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등장했지만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내내 공통수학 전체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곱셈 공식에도 나왔고 인수분해도 나왔고 2차 방정식에 나오고 3차 방정식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녀석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메가 101승 플러스 오메가 100승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알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오메가 세제곱꼴로 바꿔주면 자 3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99 플러스 2니까 101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에 얼마에 33승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 그랬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2차식 확장하면 3차식을 갖고 101차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서 101차식을 실제로 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문제 봐보시면요. 요번에는 1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 오메가 4제곱 플러스 6 오메가 5제곱 플러스 7 오메가 6제곱까지 풀라고 하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1 플러스 2 오메가가 되고요.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얘는 뭐예요? 1이잖아요. 4 오메가. 4죠, 4. 4 곱하기 1인 거죠. 그래서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냥 5 오메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플러스 6 오메가 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1로 써서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 놓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1차식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얘는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1, 4, 7 몰아놓죠? 얼마예요? 5, 10이고요. 오메가도 2, 5 몰아놓죠? 얼마예요? 그러면 7 오메가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얼마예요? 9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방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9를 빼니까 3이 되고요. 7 오메가에서 9 오메가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변형하면 우리가 몇 차식이든 간에 2차 이하의 식으로 1차 이하의 식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7-8번으로 갑니다. 네, 7-8번 보는데 이건 사실은 황금비 문제예요. 황금비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니까 설명할 영역이 늘어나니까 잠깐 줄여서 이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을 잘라내었다.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이 닮은 꼴일 때,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 남은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짧은 거에 대한 긴 변의 길이 b가 나오는 거죠. 자, 짧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예, 가장 쉬운 거 1로 잡읍시다. 1. 가장 쉬운 거 1. 그래서 1 이렇게 되고 얘는 1-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구나. 1-x가 x-1이죠? x-1. 그러면 닮은 비가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는 x 대 1은 가로 대 가로 세로는 가로 세로죠. 그것은 가로 세로 1 대 x-1이니까 자, 이거 계산하시면 1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얘를 근해 공식으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해서 5가 되는데 x는 양수잖아요. 도형의 길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황금비라 불러요. 네, 근데 지금은 황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보고 그냥 활용 문제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